일단은 목차는 그냥 간단하게 좀 나눠봤고요. 자, RL 시오리가 일단 이런 증명이 왜 필요하냐를 이제 뭔가 모티베이션을 얻고, 그다음에 RL 시오리에 좀 사용하는 베이직들, 진짜로 정말 기초만. 왜냐하면 저희가 RL을 시오리로 접근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좀 진짜 베이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가정들, 많이 사용하는 가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로 이제 심플하게 프루프 하나 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실습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RLCO리가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위에 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Q 펑션인데, 이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된 거에서 옵티멀한 거, 그거에 이제 차이가 이제 입실론의 바운드가 되는지, 그거랑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 폴리시를 우리가 어떤 K 이터레이션 때 추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얻는 트루 Q 펑션으로 얻는 이제 Q 밸류, Q 펑션 밸류하고 이제 옵티멀 Q하고 이제 차이가 입실론 바운드가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다르다는 것이 일단 결국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이고 오늘 이제 모델 베이스 RL로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이게 왜 다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RL 시오리 적인 이제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LCO를 증명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어썸션을 스트롱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애초에 뭐 익스플로레이션이나 이제 러닝 같은 경우가 애초에 뭔가 뭐 특히 뭐 딥러닝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결국에는 뭐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스트롱한 어썸션을 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리얼리티에서 너무 벗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이 안 되는 어썸션이 아니면 뭐 그런 어썸션을 딱 정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증명을 해나가는 이런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 좋지만 뭐 그렇게 하면 뭐 증명을 애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얼마나 이 리워드가 좋은지 뭐 이렇게 굿 리워드를 파인드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이제 어 네, 그런 거를 이제 증명하는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왜 왜 이그샘플을 하지?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증명할 때 보통은 이제 월스트 케이스를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스트 케이스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 시큐리티 개런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월스트 케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을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이거를 또 이제 RL 시오리의 그런 스트롱 어썸션 없이 증명하거나 뭔가 내가 실제로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때 이렇게 월스트 케이스를 찾아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example은 이제 러닝인데, 이제 러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트롱한 어썸션을 활용해서 이제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증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RLCO를 증명해서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우리가 증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되는 이제 가정인데요. 이게 일단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가정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인텔 MDP에서 샘플을 하는 것으로 그냥 익스플로레이션을 대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저 그냥 스테이트랑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그냥 하나의 샘플을 뽑는 과정이 그냥 익스플로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심플하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라클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하나의 가정인데 정말 수정한 가정인데, 이제 그냥 아까 그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n번의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에브리 SA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샘플을 한다. 이제 n 타임 샘플을 한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를 굉장히 심플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가정이고요.
오라클이 뭐예요? 오라클 익스플로레이션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오라클이란 용어를 사용했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저도 사실 뭐 심플 뭐 이런 게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라클이라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다 알고 한다는 분포를 다 알고 뽑으니까 오라클이 확률을 뭐예요? 오라클이 원래 뭐냐고요? 단어 네네. 뜻이요? 네. 아, 오라클은 이제 뭔가 다 알고 예언가 약간 이런 뜻 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다 알고 하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기서 네, 저 피가 항상 일정하게 정해지려면 그 오라클한 피여야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아, 전체 확률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피를 안다는 상황에서 블루이션을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랑 액션 센스에서 해본다는 거니까 오라클 익스플로레이터다. 이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오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렇죠? 쉽게 가정한 거죠. 그렇죠. 엄청 심플하게 굉장히 맞는 거고 실제로는 전혀 이렇지가 않죠. 뭐 스태티스틱하게 이제 뭐 뽑는 경우도 있고 뭐 디스크리트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당연히 디스크리트하고 이러한 정말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다 알고 거기서 그냥 n 타임스 샘플링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네. every action state action 페어에 대해서 네, 이렇게 스트롱한 가정을 하는데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분야마다 뭔가 가정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로 공통적으로 좀 공유하는 이 정도 가정은 괜찮다. 그래서 뭐 RL CO리를 증명할 때 이런 정도 가정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가정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가정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제 왜 RL CO리를 CO리 theoretical하게 왜 증명이 필요하냐를 이제 먼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 뭐 딥 R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버지가 애초에 개런티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월스트 케이스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이 RL 알고리즘이 이제 거의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이제 워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스트롱한 어썸션 내에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수학적인 베이스나 이런 개런티가 있으면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거나 뭐 그런 거에 사용하기가 훨씬 좋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 이 에러에 대한 뭐 언더스탠드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그샘플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면 이제 적게 이터레이션을 돈 거보다 더 잘할 거냐 아니면 뭐 우리가 에러를 절반으로 줄이고 싶다. 예를 들어 100의 에러가 있었는데 50으로 줄이고 싶으면 우리가 샘플 횟수를 두 배를 해야 될까, 네 배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러한 질문들에 이제 증명을 하면 이제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죠. 사실 굉장히 스트롱한 어썸션 내에서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가 이제 RL CO리 증명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도 뭐 너무 이 RL CO리 증명에 대해서 너무 하시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이제 그거보다는 좀 스트롱한 어썸션 내에서 우리가 R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언더스탠드 하는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라는 게 이제 RL CO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뭔가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Q 오라클 Q랑 이제 Q 파이 뭐 Q 펑션 그거의 차이가 입실론 바운드로 들어간다. 뭐 그거에 대한 증명을 결국 할 건데 일단은 그거 전에 우리가 RL 시오리에서 이제 베이직들 기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증명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레마들 좀 몇 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이제 오라클 익스플로레이션이고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은 정말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일단 모델 베이스드
모델 베이스드 아래를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이제 뒤에 모델 프리 아래도 있긴 한데 일단 모델 베이스드 아래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할 거고 일단 그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할 거고 모델 베이스드 RL도 굉장히 정말 심플한 걸로 뭐 RL이 뭐딥뭐 MLP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토탈 넘버 오브 샘플에서 이제 관측된 S 스테이트 액션 그다음에 다음 스테이트의 페어 그냥 카운팅 베이스드로 그냥 probability 그 observation을 그냥 둘 수 있고요. 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저 두 번째는 이제 폴리시가 픽스 됐을 때 이제 위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저 심플리파이드한 카운팅 베이스드 P 추정된 P에 대해서 P로 이제 Q 파이를 이제 에스티메이트 한다라고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Q 펑션이 하다는 거죠. 그죠? Q 펑션 자체는 이그젝트한데 이제 P가 이제 당연히 에스티메이트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해시 붙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뭐지? 그 P가 가정한 값이니까 그렇죠. 이 값 하에서 Q는 이제 익젝트한 게 맞는데 이제 실제 P도 가정이니까 P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Q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근데 거죠. 맞습니다. Q 펑션 자체는 이그젝트한데 이제 P가 에스티메이트 한 이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증명인데 그 Q 파이 햇이랑 이제 Q 파이랑 이제 얼마나 다르냐 그거를 증명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아까 그 첫 번째로 봤던 식이죠. 그러니까 그 입실론 바운드 with probability at least 그다음에 델타 1 마이너스 델타랑 그다음에 샘플 개수가 저거 추정하는 게 이제 입실론하고 델타를 바탕으로 네. 그다음에 그거에 어떤 적절한 펑션보다 이제 n 샘플 수가 크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걸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q 파이 스테이트 액션 하고 이제 q 햇 파이 SA 그게 이제 이필론 바운드 맥스 값이 이제 이필론 바운드에 포함이 되면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위의 식과 이제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다. 이거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네, 제가 이해하면서 계속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 큐 펑션 자체는 옵티멀하지만 이제 p 햇이 이제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뭐저 이그젝트하지 않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맥스 값을 그냥 L 무한대놈으로 왜 계속 똑같이 생긴 게 반복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L 무한대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베이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제가 지금 뭐 이거를 지금 풀고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베이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단 베이직이고, 저 방금 첫 번째 저식 사실 저 입실론 델타 F를 그냥 맘대로 잡아버리면 저건 당연해지는 것 같아요. 입실론하고 델타랑 F를 맘대로 잡으면 그냥 당연히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그렇죠. 맞죠? 이 그렇죠. 폼에서 뭘 결정하고 싶은 건가 해가지고요. 어,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하면 어, 우리가 저 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추정한 q 펑션 값의 값하고 이제 옵티멀한 q 펑션의 이제 그 차이의 맥스가 입실론 바운드이다. 안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과가 예쁘게 나오려면 F가 어떤 입실론과 델타에 대해서도 발산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죠. 발산하지 않는다. 수렴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항상 천장값이 존재하면 이 그러니까 입실론 아래로 작게 만들고 싶고 아니면 이제 확률을 1로 높이고 싶은 상황에서도 어떤 그 n 이상을 이제 보장을 해주면 이제 걔네가 그 입실론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결과를 얻는 거니까. 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런 저런 Q 해시랑 얼마나 클로즈한지가 그 입실로 바운드 그 들어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N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디스카운팅 팩터 뭐 감마나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뮬레이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how close is Q hat to Q가 이렇게 포뮬레이트가 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나중에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 뭔가 n이나 뭔가 입실론이나 뭐 감마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 수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q랑 q hat 간의 차이를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뭔가 예를 들어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뭐 샘플 수가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입실론 바운드가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장을 더 많이 하려면 얘를 그쵸, 얼마나 많이 그쵸. 써야 되냐 이 그쵸, 그쵸. 레이쇼로 볼 수도 예를 들어 있어요. 뭐 n에 대해서 뭐 리니어하게 비례할 수도 있고 뭐 그죠. 스퀘어하게 비례할 수도 있고 익스포넨셜하게 비례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수식을 뭔가 증명을 했을 때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뭔가 이 안에 시오리 증명의 목표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뭔가 리얼리스틱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뭔가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같은 거 할 때 좀 도움이 된다던가 그럴 수도 그쵸, 있겠네요. 그쵸. 내가 파이퍼마인트를 고를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 이렇게 포뮬레이트가 될 수 있다. 이고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그냥 폴리시가 픽스 돼 있을 때 Q였고요. 이거는 이제 옵티멀 Q 펑션도 어, 이제 P를 이제 에스티메이트 했을 때 이제 옵티멀 Q 펑션도 이제 이 이필론 바운드로 들어가려면 뭐 이렇게 포뮬레이트 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뭐 문자 그대로 말을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이제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이제 수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얼마나 이제 폴리시가 좋은지에 대한 평가 요소인데 이거는 이제 파이에 이제 해시 달려 있으니까 이제 파이를 에스티메이트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입실론 바운드 안으로 들어가는지 네, 이렇게 뭐 포뮬레이트 될 수 있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인데요. 이게 concentration inequalities라고 불리더라고요. 그게 어, 뭐 ML 증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그냥 이거는 그 ML 시오리에서 그냥 증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포뮬레이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RL CO리랑은 좀 관련이 아직 없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일단 먼저 풀고 그거를 이제 RL CO리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일단 뭐 X1, X2, 그다음에 XN까지는 이제 IID에서 이제 샘플링한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루 디스트리뷰션의 민 값을 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샘플한 X
x는 이제 그 트루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플한 민을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n 마이너스 1승의 이제 시그마 xi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당연히 뮤값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b 이제 민맥스 값으로 민 값은 이제 b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맥스 값은 b 플러스 안에 이제 바운드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 xn 반은 이제 샘플드 민이고요. 그다음에 이 샘플드 민 값이 이제 뮤에서 이제 입실론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이 이제 저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입니다. 이제 네, 오른쪽 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식이 있죠.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이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증명을 따로 수업에서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네,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포뮬레이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인사이트도 적어 놓긴 했는데, 그냥 샘플링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확률이 훨씬 네, 감소하죠. 확률이 더 감소하죠. 그러니까 더 멀어질 확률이 감소하는 거니까 이 샘플링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이제 민맥스 갭 그러니까 이제 xi가 어디 그 민맥스가 있는 거가 이제 또 커질수록 또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민맥스 값이 더 크면 당연히 민 값에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뭐 이 정도 뭐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증명이니까 그냥 증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대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바로 증명된 거 아닌가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 겁니다. 저는 이제 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네 당연한 거일 겁니다. 아마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냥 확률값 아마 뽑으면 저렇게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어쨌든 뭐 그렇다.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너무 기초적인 걸 하고 있나요, 제가? 저는 이제 수업 들으면서 겨우 이해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델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로 표현을 하고 저 나누기 2로 한 이유는 이제 클 수도 있고 레스일 수도 있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간 애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로 나눠서 델타 2로 나눈 거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거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어, 이거는 제가 증명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 수업에서 증명을 해주거든요. 이제 저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저 델타 값으로 우리가 치환을 했잖아요. 저 p 값을, 저 probability를.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냥 수식 정리를 하면 저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en분의 뭐 b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입실론보다 크다. 뭐 이렇게 그냥 정리를 그냥 쭉 하면 정리가 저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 에러가 이제 루트 n분의 1에 스케일 한다. 뭐 그냥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도 똑같죠. 뭐 근데 이게 인사이트를 얻는 게 사실 주가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저 식을 활용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저 델타로 표현한 식 있잖아요. 입실론보다 크다. 저 식을 이제 나중에 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부분도 어, 잠시만요. 이 부분은 음, 어디서 나온 거지? 잠시만요.
어, Q를 벡터 폼으로 표현을 하면 저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여기 혹시 기억 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왜 여기서 나왔는지 갑자기. 음, Q가 왜 나왔지? 아, 제가 너무 생략을 해서 그런가. 그냥 다른 증명이었, 다른 레마입니다. 다른 레마고, 네, 그냥 아예 새로운 걸로 증명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 왼쪽 위식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그냥 우리가 가정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Z가 이제 1부터 D에서 이제 샘플링 랜덤 베리어블 샘플하는 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Q는 이제 벡터입니다. 이제 probability 1D만큼의 사이즈를 가지는 그냥 벡터 probability죠. 그다음에 이제 n개의 IID 샘플을 하는 걸로 당연히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Q 햇을 씌우면 당연히 임피리컬한 에스티메이션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샘플을 몇 번 했는지 n 횟수에 따라서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제 n 번의 이제 확률 값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n으로 나누면 확률 값이 아니라 그냥 1부터 d 사이의 값이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임피리컬 에스티메이션인 거고. 그다음에 어 그래서 이걸 왜 했냐면 아, 이 부분은 제가 아, 써놨네요. 이해를 못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프로포션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뽑아내거든요. 이제 이거는 안녕하세요. 이거를 뽑아낸 거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뽑아낸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들어도 이해를 하지는 못했고 이제 그러니까 왜 이 L2놈의 L1놈 이렇게 따로 구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식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 사실 아까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증명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ML 시오리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아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 같고요. 일단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식이 항상 성립을 한다. 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이것도 이제 수식을 이제 D로 놓고 풀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의 식을 정리를 하면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뭐 입실론으로 표현을 하면 아까도 이제 입실론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제 n으로 표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 이 두 가지 식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가정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probability 이 Q랑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Q를 이제 P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이제 다음 스테이트 이거 확률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치 에스티메이션마다 그러니까 n번 샘플이 아니라 이치 에스티메이션마다 얼마나 이 확률 추정과 이제 실제 확률과 얼마나 다른지가 이제 이렇게 바운드가 된다고 표현이 될 수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 이제 나온 건데 S는 이제 number of state고요. 스테이트가 너무 클수록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n 샘플들 다 뽑았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이 위에 식에다가 이제 치환을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살짝 좀 어, 뭐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이제 C 상수로 두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바운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 첫 번째로 사용한 이 첫 번째로 증명 이게 보여 확인한 것과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한 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로 진짜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과정인데 일단 첫 번째 증명은 어, P에 대한 에러가 이제 Q 파이 햇에 대한 에러랑 릴레이트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가정 그 지금 원래 P의 에러가 존재하는데 네. 그거를 그걸 통해서 Q에 대한 에러, 그 Q의 아, 에러를 아, 구하자는. 네, 가정이 아니라 구하자. 네네. 네. 우리가 이거가 목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레마는 저 Q 파이 햇에 대한 에러가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P 햇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면 이제 Q 펑션은 뭐 당연히 저렇게 포뮬레이션 될 수 있는 거는 계속 해왔으니까 뭐 그렇게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제 보면 계속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R하고 감마하고 이게 근데 이거는 감마고 이거는 R입니다. 그래서 리워드 펑션이고 그리고 이건 밸류 펑션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매트릭스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액션 곱한 거의 쉐이프 벡터고 뭐 이렇게 벡터들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식.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파이는 이거 정리를 한 거에 이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는 이제 이건 라지 파이고 이건 그냥 그 폴리시 파이고요. 다릅니다. 네. 이거랑 다르고 이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p 파이는 이제 여기 p probability의 이제 폴리시 네, 그거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냥 정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냥 이거를 바꾼 거죠. 여기다가 이거를 바꾼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정리를 쭉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q 파이가 뭐 항상 뭐 인버서블 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인버터블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파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햇도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에스티메이트 된 것도. 네. 이렇게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이거 감마고 R이고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증명을 했으니 증명이 아니죠. 그냥 이거 그냥 바꾸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 있죠. 이제 q 파이에 대한 옵티멀 값과 이제 에스티메이트한 값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이 위의 식을 활용해서 그냥 뺀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뭔가 증명을 하나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해석은 하나씩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 밸류 펑션은 어, true value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거 뭔 소리였지? 웨이티드? 음, 그러니까 밸류의 값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Q 펑션 그 픽스드 폴리시에 대해서 Q 펑션 에스티메이트 에러잖아요. 이 에러가 이 트루 밸류가 얼마나 큰지에 비례한다. 우리 아까 봤던 그 민맥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웨이티드라고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버빌리티 간의 디퍼런스에도 비례를 하죠. 에러가. 사실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식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오퍼레이터라고 했는데 어 우리가 위어드 펑션을 우리가 q 펑션에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워드 펑션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q 펑션에서 이제 리워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로 발생하는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이거 둘 다 감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밸류에이션 에러다. 리워드 펑션을 q 펑션에서 우리가 q 햇이죠 이게 q가 아니라 q 햇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가 이제 이 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증명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것도 활용을 해서 더 증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거랑 아까 그 입실론 바운드 되는 거 그 부분을 증명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으시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수학적 베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나씩 다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식이고 이제 q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던 거고 이제 다른 식을 하나 더 뽑아낼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어, 리워드를 V로 바꾼 건가요? 리워드를 왜 V로 바꿨죠? 파이. 이 V는 어, 이제 SA 쉐이프의 어떤 그냥 임의의 벡터입니다. 임의의 벡터고 이 리워드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벡터로 V로 치환을 한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
맥스 값이 어,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밸류 펑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다른 거예요, 저 부위 중에서. 네, 이거는 밸류 펑션이고요. 네, 이 부분이 같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같은 거네요, 같은 거. 어, 왜 이게 바운드지? 이게 같은 거고요, 부위가. 근데 왜 이건 아마 무한급수에서 나온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네. 어? 아마도 그냥 항상 성립하는 것 같은데. 네, 뭔가 그죠? 이주적인 척척해. 아마 항상 성립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트라이앵글 아, 이니퀄리티 해가지고 네, 그 인피니티 룸 2개 곱한 걸로 하면은 일단 쪼개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아이덴티티 빼기 감마 p파이의 인버스보다 저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더 크다를 보이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저거 무한급수 풀어보면 1 더하기 감마 더하기 감마 제곱 더하기 쭉쭉 해서 가면은 이제 그 P파이가 probability여서 항상 0에서 1 사이니까 성립한다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 P파이가 트랜지션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 시그마 하면 0이니까 그 무한급수보다 무조건 작아진다 해서 감사합니다. 네, 뭔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이 P가 0, 1 사이니까 아이덴티티 마이너스 이 감마가 이제 어퍼 바운드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해가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이 인투이션인 것 같은데 어 리워드 우리가 V를 지금 리워드 그냥 임의의 V로 했으니까 리워드에 비례하는 게 똑같은 말인 것 같긴 하네요. 말씀해 주신 거. 네. 그 무한급수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성립을 하는 거고 항상 성립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길고 긴 여정 끝에 세 가지 lem마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무한급수 그거 풀면서 나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부분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나온 친구죠. 이 L1놈 이 친구 이니퀄리티 여기서 얻은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개를 얻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뭘 증명할 거냐면 이거를 증명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이 PQ의 에러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를 증명할 겁니다. 이 인사이트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 증명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일본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일본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고요? 그냥 일본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잠시만요. 어, 일본에서 나오는 거네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바꿔서 우리가 해석 가능한 식으로 만들 겁니다. 뭐 n이 들어가 있거나 아, number of samples나 이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number of sample이나 뭐 감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이거는 이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두 레마들을 가지고 이제 튜엔션을 하면 뭔가 n의 비례를 하거나 뭔가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네. 마지막 그 오른쪽 항에 뭐지? 2번하고 3번 내용이 또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그다음에 증명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어, 이제 여기서 여기는 여기는 아까 봤던 거죠. 그 무한급수 그 식 기억나시죠? 이거가 이제 아까 1-r보다 작았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까 그래만 써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이제 이 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사실 그냥 P는 이제 SA 페어에 대해서 이건 푼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당연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값 취하는 거는 그냥 L 무한대놈 바꾼 거고, 그렇죠? 네, 그냥 이건 바꾼 거네요. 네, 그렇죠? 에런놈으로 네. 바꾸고 그리고 이건 해서 뺀 거고, 네, 이렇게 뺐을 때 이제 당연히 작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뺐을 때. 두 개를 이제 곱한 거를 뺐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거보다 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V 무한대는 얘가 없어졌죠? 얘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러네요.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가 1만에서 감마가 붙었는데 어? 어디서 나온 거지? 어? 위 옆에 어퍼 바운드 오브 그 이파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리워드의 천장값이 1이면은 저게 성립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V가 결국에는 밸류니까 네. 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로 가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사실 컨스턴트 맥스 V의 맥스 값은 컨스턴트 하다고 할 수, 그러니까 이게 리워드 펑션이 네,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리워드 펑션의 맥스 값을 일단 스케일링이 가능하니까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이제 V 밸류 펑션 정의 생각해 보면은 리워드 플러스 감마 곱하기 다음 리워드 플러스 감마 네, 제곱 네, 플러스 다음 리워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리워드의 맥스 값에 어퍼 바운드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감마 플러스 감마 제곱 쭉 해가지고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로 바운드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맞네요. 맨날 이해가 됐네요. 100만 받는 100점만 받는다 생각하고 네네. 감마 아, 분기 그죠. 그래갖고 RMX는 스케일링 할 수 있으니까 네, 1로 해도 되고, 네, 이렇게 바운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증명한 식이죠. 이식. 이식 우리가 아까 이니퀄리티에서 증명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Q의 에러가 이거에 바운드 된다. 여기까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이렇게 힘들게 한 이유가 이걸 이제 해석을 돕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n 샘플스에 대해서 비례해서 어떻게 Q 에러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뭔가 감마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처음에 살펴보시면 일단은 뭐 인사이트 두 개를 소개해 주는데 수업에서 첫 번째는 샘플을 많이 가질수록 이제 에러가 줄어든다. 근데 이제 루트 n에 비례합니다. 루트 n에 비례해서 감소를 줄어드는 거고 조금 특이한 게 우리가 감마값 그러니까 디스카운팅 팩터의 1 감마의 이제 쿼드라틱하게 이제 증가하는 거죠. 에러의 바운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다고 했는데
이제 감마가 작으면 뭐 그렇죠. 현재가 중요한. 그렇죠. 현재가 중요한 거고 감마가 크면 미래가 중요한 건데 미래가 중요할수록 미래가 중요할수록 이 Q의 에러가 더 크다. 그렇죠? Q의 에러가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Q의 에러가 Q의 에러의 어퍼 바운드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엄밀하게 증명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네, 이게 우리가 시오리로 이렇게 티오리틱하게 증명을 하는 이유인 거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고 이게 이제 뭐 이게 끝이고요, 사실상. 그리고 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아까 증명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을 했잖아요. 이거 입실론이라고 바꾸면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뭐 옵티멀 이게 다 다르잖아요. q 파이나 q 옵티멀이나 q 파이의 뭐 해세 옵티멀이나 이런 거 다 다른데 이제 이 식 하나로 이 다른 것들도 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우리가 슈프림의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활용을 하는 건데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뭐죠? 베스트 폴리시? 베스트 폴리시가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Q 제일 좋은 폴리시 상에서 Q를 정확히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이제 왼쪽이고, 아니 Q가 그러니까 Q의 정답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베스트 폴리시 상에서 그 Q를 최대한 잘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오른쪽. 네. 아, 그러니까 저희 맞네요, 파이만 맞네요. 이제 파이만 저거를 그러네요. 제일 좋은 파이. 그래서 제일 좋은 픽스드 파이가 아니라 그냥 이 슈프림 파이로 바꾼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베스트 폴리시에서 이제 Q의 에러가 어디에 바운드되냐 이거는 이제 그냥 슈프림 값 부등식 아까 이거 적용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입실론 바운드로 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가 이거는 픽스드 파이고 이건 옵티멀 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바운드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하게 이거 더하기 빼기 한번 해줘서 이제 각각 M1 대 음으로 나눠주고 이거가 각각이 이제 입실론 바운드라서 투 입실론에 이제 바운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다르게를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심플하게 이제 하나를 증명하면 이런 다양한 베리언트들은 이제 간단하게 바로바로 증명을 할 수 있다. 뭐